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화학. 맞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2021학년도 신성한 과학교실의 화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난다. 네. 뭐 앞부분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다 나갔고요. 이제 우리 같이 배울 것은 이제 원자의 뭐뭐뭐 질량이다. 이 뭐뭐가 뭘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화학의 아이콘인가요? 네. 제가 어디서 얻어온 귀요미 네. 플라스크입니다. 진짜 화학적이네요. 그런가요? 똥색인데 약간. 네. 어쨌든 원자의 뭐뭐 질량이냐. 일단 우리가 뭐뭐 질량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이거 아무래도 우리 신광규 선생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뭐죠? 태양계요. 태양계를 설명하는 거죠. 밑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뭘까요?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고 역시 와. 지구과학 전공이십니다. 지구를 1로 놓고. 네. 이제 목성이 318배고. 그렇죠. 화성 너무 작은데? 화성은 생각보다 가볍죠? 네. 실제로도 작아요. 화성에서 그러면 약간 달같이 그렇게 걷나요? 중력이 일단은 그 세기 자체가 지구보다는 작겠죠. 그렇군요. 어.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 지구의 질량은 상당히 크겠죠. 네네. 그쵸. 근데 그 큰 숫자를 우리가 막 굳이 막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톤으로 하나요? 뭐 톤이든 뭐 킬로그램이든 네. 엄청 큰 숫자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1이라는 숫자로 사용하면 이들끼리의 비교하기 상당히 쉬워지는 거죠. 보니까 태양이 지구의 한 33만 배네? 이 정도로 하면은 대충 얼마큼 큰지가 금방 가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작은 질량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슨 질량을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오늘 주제는. 원자를 그램으로 하면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기준점을 정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은 지구의 실제 질량을 보니까 6 곱하기 10의 24제곱킬로그램입니다. 네. 이거에 뭐 33만 배 하면 상당하겠죠. 네. 뭐 318배 하면 목성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클 텐데 이러면 너무 귀찮다. 이러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질량 대신에 우리 답이 나와버렸네요. 무슨 질량? 상대적. 그렇죠. 오늘 원하는 거 바로 이거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역시 상대 질량이 아니고 상대적 질량이에요. 뭐 둘 다 가능합니다. 상대적 질량, 상대 질량을 사용한다는 거죠. 원자들끼리도. 왜냐, 한 개의 질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뭐 10의 마이너스 24제곱그램 수준이니까 너무 작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제 질량 대신에 지구나 이런 행성들이나 너무나 작은 원자의 질량들은 우리가 상대적 질량을 사용한다. 왜냐? 장점이 바로 뭐다? 편하다라는 거죠. 이유는 반대네. 원자는 너무 작고 이 행성은 너무 크고. 그렇습니다. 우리 화학은 워낙 이 미시세계를 탐구하기 때문에 또 지구과학은 거시적인 세계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쌤은 대범하고 우리 필쌤은 좀 소심하고. 뭐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범한 화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도 우리가 상대적인 질량을 좀 사용하자라는 거였죠. 그럼 뭔가 상대적인 질량을 하려면 아까 전에 지구를 1로 뒀던 것처럼 뭔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럼 원자 중에서도 뭔가를 기준으로 잡을까라는 고민했겠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밑에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달라졌어요. 처음에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수소. 수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수소가 네. 제일 작지 않나? 그러게요. 작긴 작은데 네. 수소로 두지 않고 처음에 이제 바로 요거 우리 주변에 많고 중요한 산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산소였구나. 산소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산소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정할 때는 몰랐지만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이제 발견되면서 우리 친구들은 동위원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질량이 다른 원소가 있습니다. 같은 원소지만 질량이 다른 원소. 뭐 예를 들면은 16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산소랑 18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PD님 18이라는 산소 또한 17을 가지고 있는 산소도 있어요. 17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근데 모르고 사용하다가 물을 극지방에 있는 물이랑
그리고 여기 열대지방에 있는 물이랑 질량이 달라요. 달라. 네. 우리는 다른 게 거예요? 분명히 높이가 아니라 극지방 질량 자체가 그렇죠. 이제 예. 다르니까 계산이 다른 온도를 거예요. 맞춰도 아. 온도를 맞춰도 다른 거죠. 네. 떠왔더니. 떠왔더니. 그래서 막 서로 계산이 다르고 뭐 서로 국제적인 협력을 할 때 막 오차가 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동위원소 너무나 다양한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또한 비율이 막 하나가 더 많아 버리면 그런 게 좀 적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고 딴 걸로 쓰자라고 해서 대부분 10이라는 질량 가지고 있는 바로 누구? 질량수가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줄 알았어요. 네. 12. 12. 12. 왜 안 적어지냐? 자, 12라는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 탄소도 탄소. 약간의 뭐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있긴 있나 보네요. 네. 근데 거의 99%가 10입니다. 산소보다는 비율이 적은가 보네요. 훨씬 산소보다는 동위원소의 비율이 훨씬 적죠. 근데 이게 약간 기술의 그 변화, 발전도 좀 있지 않을까요? 원래 산소를 했던 게 제 생각에는 네. 약간 그 다루기 쉬운 그 정제하기 쉬운 기체를 다루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 뭐 일반적인 원소는 아닌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그 당시에 뭐 분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했고 하다 보니까 산소를 한번 써보자 했더니 수소가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괜찮다. 라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썼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탄소로 바꾼 거죠. 그래서 탄소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정하자라고 한 게 바로 원자량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따로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탄소 10이고 수소는 보니까 대충 1 되네? 그래서 수소 1로 정한 거고 뭐 실제로 1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1 정도로 봅니다. 뭐 이제 대략적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는 뭐 수점까지 있고요. 1.0083.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위원소를 고려한 값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대충 1이라고 많이 하죠. 수소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1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근데 상대적 주기율표 봐야겠다. 주기율표 그냥 원자량 다 나옵니다. 탄소는 네. 딱 10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실제로 수소도 딱 1이긴 해요. 어떤 길이냐? 수소도 마찬가지로 질량수가 1인 수소가 있고 2인 수소가 있고 뭐 3인 수소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들의 비율을 고려하다 보니까 소수점이 되는 거죠. 실제로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소도 1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적 질량을 정한 거죠. 수소 1짜리 수소를 기준으로 하는 또 다른 지구 행성이 있다면 네. 그쪽 과학이랑 우리 쪽 과학이랑 다를 수 있죠. 달라요? 조금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걸 통해서 정한 값들, 예를 들면 10이라는 질량수, 탄소를 기준한 질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다른 그걸로 환산한 단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나는 다른 지구까지 살 거 없고 그냥 미국에서 마일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그냥 킬로미터 썼으면 좋겠어. 그렇죠. 진짜. 맞습니다. 미국이 그걸 쓰지 마일 쓰고 이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뭔가 단위를 좀 통일하는 게 좋긴 하겠죠. 사실 전 전혀 머리 아플 일 없는데 다양한 경제 현상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경제에 네. 관심이 많으신. 머리가 매일 아프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매일 밤마다 아픕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저울이죠? 양팔 저울? 양팔 저울 아닙니다. 양팔 저울은 이거고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윗접시 저울이죠. 네. 윗접시 저울로 봤을 때 똑같은 질량의 비율이 바로 이들의 이제 상대적 질량 비율이겠죠. 그러면 수소가 12개 있으면 탄소 원자 1개랑 맞먹는다 라는 식으로 정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량의 비율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원자량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충 상대적인 질량이 원자량이 이렇구나 이렇게 정해졌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손점을 나오는 게 있네요. 저는 다 정수를 나온 줄 알고 양성자, 중성자는 1이라고 하나 보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은 원자 번호의 한 대략 2배 정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 질량수라는 것은 이 원자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성자랑 중성자 숫자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2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그렇구나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량들 가지고 이제 분자량도 나오는 거죠. 근데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원자량 정한 다음에 보니까 분자도 원자로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하면 분자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분자량은 분자의 상대적 질량인데 이것 또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을 구하면 분자량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H2O가 있다. 우리 물이죠. 네. H2O 물 분자인데 H 같은 경우는 수소가 1 정도였죠. 산소는 16 정도다. 그럼 얘 분자량은 18. 다 더하면 18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욕하지 말고 이제 넌 H2의 분자량이야. 네. 그래도 수나가 가능하는. 이거 이과의 대화입니까? 네. 어쨌든, 네. 그렇게 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대학교 가서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화학신양인데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분자의 경우에 분자량이라고 하고 어떠한 화학식이 있다. 뭐 Na, 분자가 아닌 거. 뭐 CL이라든지 NaCl 같은 경우는 뭐죠? 분자가 아니라 그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인 소금이죠. 네. 소금의 화학식이 NaCl인데 요놈의 그 화학식량은 뭐냐 물어보면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하필이면 왜 화학식량이라고 따로 구분을 짓느냐?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게 있고 분자라고 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식량이 너무 포괄적이네요. 포괄적이죠. 왜냐면 분자라고 하는 게 있고 분자라고 하지 않는 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분자라고 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쓰지 마시고 네. 저기 그 감독님이 다 해주실 건가요? 감독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한번 다룰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약속을 했구나 라는 거죠. 이 화학의 처음 기본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대로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다루겠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건 또 이어서 온라인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따로 주시나요? 과제는 이제 온라인 수업 하면서 또 줄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